인류학자로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입해서 읽어봤는데요. 그동안에 살면서 생각해봤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게 해줄 수 있는 책. 이분이 쓴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실증적인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한 그러한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할까요? 또 인류학자로서 인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입해서 읽어봤는데요. 역시 좀 남다른 그러한 통찰이라든지 질문을 가져다 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생각해 봤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해줄 수 있는 책, 그런 책입니다. 바로 리트어르 브레흐만의 휴먼 카인드라는 책입니다. 리트어르 브레흐만은 네덜란드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예요. 그리고 기자로도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실증적인 그러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한 그러한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이 휴먼 카인드라는 뜻은 우리가 인류라고 할 때 맨카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때 카인드라는 게 종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맨카인드라면 인간 종류라는 뜻인데요. 이 책의 제목인 휴먼 카인드는 그런 맨카인드처럼 인간의 종류라는 유적인 인간이라는 뜻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중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휴먼이 카인드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친절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협력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떨까라고 얘기할 때 그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선설은 인간은 본래 선한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의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인간이 악해졌다. 이러한 설이고요. 성악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본래 악한데 오히려 제도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규제함으로써 인간이 이 정도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학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성선설과 성악설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의 어떤 뿌리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상가 홉스와 루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홉스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혹시 만인을 향한 투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만인을 향한 투쟁이라는 것은 인간을 그냥 놔두면 서로 너무나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누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이러면서 서로 어떤 혈투국을 벌이다가 다 죽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매우 악하고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어떤 것을 주장을 했냐면 어떤 국가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규율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를 해야만 인간이 서로 그렇게 잡아먹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루소는요, 여러분 에밀 같은 그런 작품 혹은 제가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도 소개했었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썼던 사람인데요. 이 루소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그렇지 않다. 인간은 본래 굉장히 평화로운 존재들이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존재들이다. 어떻게 보면 문명의 발생이 사람들을 더욱더 어떤 경쟁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어떤 규율에 가둬서 그들이 더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홉스와 루소는 우리가 어떤 근대 사상가로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상가들이지만 그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은 완전히 달랐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휴먼 카인드는 어떤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루소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매우 빡빡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러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살 때 우리가 서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지만 집을 한 칸 갖기도 힘들고 이러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또 학생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해야 되고 저 사람들보다 또 뛰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먹고 살 것이 없을 거야. 아니면 누구에게 짓눌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이 책의 저자인 리트어르 브레흐만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인간은 그렇게 본성이 악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경쟁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서로를 잡아먹는 존재일까라는 점이죠. 그에 대해서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주 촘촘하게 여러 가지 실증적인 자료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문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인간은 악해. 그러니까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간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악한 행동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더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인간은 선한데 왜 저런 일이 있지? 우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이 잘못됐었던 거지? 우린 이런 것에 대해서 싸워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를 할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윌리엄 골딩의 여러분 파리대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소년들이 무인도에 잘못해서 착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착륙을 해서 이제 무인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결국은 무인도에서 처음에는 규칙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싸움이 나고 결국은 미워하고 서로 때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3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실제로 그 윌리엄 골딩의 소설과 다르게 1966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해내요. 1966년에 태평양에 있는 퉁가섬, 퉁가제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한 곳에 아타섬이라는 곳에 실제로 아이들이 6명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좀 실증이 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한 곳으로 항해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항해를 했다가 무인도에 떨어지게 됐었던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한 1년 반 뒤에나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될 때까지 그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과는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들은 불을 지펴서 연기가 나서 어떤 구조 신호를 보내야 되니까 그 불도 지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서로 그것들을 지켜가고 또 누군가가 절벽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그 친구에게 부목을 대주면서 그 친구가 쉬도록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보는 정말 인간들을 그냥 놔두면 엉망진창이고 서로 싸우기만 할 거야 라는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다른 사례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협력과 그리고 이타성에 대해서 이 책은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이게 무려 600페이지가 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막상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한 30%밖에 총을 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적군에게 총을 쏘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총을 쏘아야 되는 순간에 오히려 총알을 장전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싸우러 나가는 것은 어떤 적에 대한 증오심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이러한 거대한 이데올로기적이나 이념적인 그런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전우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전우가 너무나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전우와 같이 했었던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흥미로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인간의 공감 능력에 대한 것인데요. 인간이 공감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가라는 점에서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아기 때부터 자기와 비슷한 존재에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들한테 한 아기들은 파란색 옷을 입히고 한 아기들은 빨간색 옷을 입혀서 누구와 자기가 누가 더 좋은가 아니면 누구에게 무슨 음식을 나눠줄 건가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면 자기와 똑같은, 자기와 비슷한, 자기와 같은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에게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만 더 동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점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속한 어떠한 집단에게 공감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속하지 않은 집단,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다른 어떤 그러한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마음,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그들을 혐오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읽은 감동이 너무나 밀려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책 한번 두꺼운 책이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스티븐 핑거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같은 책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고요. 그런 점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도 약간 비교될 수 있는 책인데요.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이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인간이 어떤 면에서 좀 진화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네덜란드의 저술가이자 또 칼럼니스트, 기자인 리터르 브레흐만의 휴먼카인드를 소개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책 조금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 만큼 가벼운 책은 아닌데요. 또 600페이지나 돼요. 그렇지만 문장 자체는 아주 간결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좀 투여하신다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고요. 또 한번 여러 가지 인류학적인 자료들, 그리고 역사학적인 내용들, 또 생물학적인 발견들에 대해서 상식을 좀 많이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